자, 이베스트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셨는데요. 이제 항공업종 흐름과 투자 전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원님이 그 항공업종만 커버하세요? 아니면 다른? 항공이랑 유틸리티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 항공이랑 유틸리티 커버하시면 전기세, 유류값 뭐 이런 것도 뭐 전문가시겠네요. 그렇죠. 요새 물가 많이 올리고 있는 네. 전기, 유류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유가, 고환율, 인플레이션. 네, 지금 그 미국이나 뭐 가까운 동남아시아 가려고 해도 그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싸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유류비도 네. 그렇고 네. 항공기 공급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가지고 한 2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인플레이션, 고환율 이런 게 항공주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드나요? 어떤가요? 일단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지금 환경이 고환율, 네. 고인플레이션, 고유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 고유가랑 고환율 같은 인플레이션이랑 고환율은 사실 수요에 지금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공 수요 회복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사실 나가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빨리 사진 올려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환율이 좀 올라가든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 큰 영향은 없죠.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 내다봤을 때 네. 유가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가족 수요에는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혼자 홀몸이라면은 유류비 그거 좀 내겠다라고 하는데 3인 가족,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박을 하냐 못 하냐 이 정도까지 유류 할증료가 올라갔다 보니까 사실 고유가는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러면은 유가에 대해서 그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유가가 뭐 115불에서 125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만 해도 뉴스가 이란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뭐 거의 뭐 영원히 하겠다라는 식의 끝날 때까지 한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유가에 대한 악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베스트 증권의 하우스뷰 이게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IEA 같은 데서도 분석 자료가 많이 나와서 우리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추정을 할 때는 네. 유가는 지금 수준에서 계속 플랫하게 이제 고유가가 이제 연말 내내 이어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하. 사실 올라가기에도 더 부담이 되는 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바이든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유가가 점프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유가가 좀 횡보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콘센서스인가요? 사실 유가까지는 제가 컨센서스를 확인하지는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여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네. 지금 뭐 여행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초기 단계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 여객 회복은 과거와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회복한 겁니까?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네.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11%까지 회복은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근데 노선별로 그리고 항공사별로 약간의 색깔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가장 회복률이 좋은 게 대양주, 괌이나 사이판 같은 곳은 한 17% 평균보다 위죠.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해서 3%밖에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뭐 트래블 버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수요가 올라간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회복률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별로 봤었을 때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LCC들 대비해서 회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로 나갈 수 있는 대형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 국제선 회복률이 11%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작은 숫자네요. 그래서 보기에. 초기 단계입니다. 완전 초기 단계인데. 네. 자, 국제선 회복이 여름에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쿄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여행 가실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7월부터는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네네. 7월부터 조금 항공편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래 4월 이제 과거 정권이었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국제선 단계별 일상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단계별로 하니까 지금 항공권 가격도 너무 높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그냥 비행기 슬롯도 다 풀어주고 항공 증설도 많이 해놓자라는 정권이 변하다 보니까 네. 정책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항공권 가격도 좀 내려가고 수요도 많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종합을 해봤을 때 항공업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많지 않습니까? LCC도.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항공업 놓고 봤을 때 투자 매력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항공업에 대해서는 뉴트럴, 중립 아하. 의견을 드리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가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유류비도 부담이 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리스를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업 자체로는 뉴트럴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죠? 한국공항이라는 지상조업사입니다. 아, 한국공항. 네. 네. 항공사가 아니라 지상조업사인데요. 네. 이제 대외 변수에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일단 무슨 일을 하냐면은 네. 공항에 가시면은 터그카라고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이제 끌고 밀고 하는 차를 보신 적이 네, 있을 네. 텐데 그거를 운행을 해주거나 기내 수화물 같은 거를 이제 적재를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항공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인건비다 보니까 환율이나 유가 영향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대신에 앞으로 리오프닝이 더 되면은 국제선이 제대로 회복이 되면은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객기가 뜨면 뜰수록 항공사한테 조업료를 더 수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공항은 이제 매출액 단에서는 리오프닝 다 수혜를 볼 수 있고 비용은 지금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공항 지금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섹터 자체는 뉴트럴이다. 그러니까 중립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 고르자면 환율과 기타 유류비 상승에 자유로운 한국공항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시고 항공 흐름과 투자 전략 그리고 탑픽인 한국공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